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광고를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빨리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매달 1,000만 원 이상, 뭐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좀 제가 얘기해 드릴 내용은 중개업으로 돈을 버는 구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창업을 하고요, 가장 빨리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릴 거는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혹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수입이 좀 줄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구조를 알게 되면요, 매출을 올리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알고 있으면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계획을 세우고 대처를 찾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수입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80%의 사람이고요, 10%, 20%의 사람들은 예전과 비슷한 수입을 그대로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돈을 계속 잘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매출이 떨어지게 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좀 조심하셔가지고 돈 버는 구조를 조금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받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영상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사업을 하는 구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요, A라는 물건 하나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 놓고 요거에 대한 가치와 성능, 디자인 등을 시장에 잘 알맞게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광고랑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사요. 그리고 2번도 삽니다. 근데 평가가 계속 좋아요. 그럼 3번도 사고, 4번도 사고, 5번도 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이 있죠. 이 아이폰이 미친 듯이 팔려 나가는 거죠. 근데 아이폰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다시 물건을 만들어서 또 팔면 돼요. 1번한테 팔았어도 2번한테 또 팔릴 수 있고, 3번, 4번, 5번한테 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업을 하는 구도인데, 이제 중개업은 좀 다르죠. 중개업은 자, A라는 물건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계약을 하게 되면 2번, 3번, 4번, 5번이 거래가 안 됩니다. 원래 거래량이 많을 때는요, 2번이라는 사람은 B 물건을 사고 3번은 C, 4번은 D,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중개사들이 돈을 같이 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한 거래마다 중개사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의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요것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자, 1번과 A만 거래가 되고 나면은 2번, 3번, 4번, 5번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10%에서 20%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잘 하려면요, 이 한 명을 찾는 구조를 잘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내가는 과정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물건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좋은 물건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요거를 많이 선택을 하죠. 광고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해가지고 손님을 만나서 여러 물건을 보여주면서 내가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더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마케팅의 과정이에요. 근데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 꽤나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개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러 간다는 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도 걸리고 이거는 돈이 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객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나는 물건도 확보하고 고객도 확보할 거야. 나는 둘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확보하면서 고객을 확보할 거야.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을 해 집중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재능이 있다, 아니면 내가 진짜 전공을 했다,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일정 레벨로 올라가고 나면은 사실 물건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손님이 있는데 물건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손님이 많아지면 물건도 자연스럽게 많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걸 잘하게 되면 사실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물건이 없어도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다, 마케팅을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고 효과도 빠르다는 거죠. 매출을 올리는데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물건에 대한 레벨이 많이 올라가면요, 물건이 좋기 때문에 고객도 자연스럽게 많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주특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특기가 뭔지를 먼저 발견을 해놔야 되는데, 저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물건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많이 두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이쪽으로 안 두죠. 왜냐면 오래 일한 사람들이라든지 20년, 30년 여기서 토박이로 있었던 사람들이 물건을 다 확보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객들은 항상 조금 더 중개를 잘하는 사람, 안전적으로 하는 사람, 빨리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공인중개사들을 바꾸거나 부동산을 바꿔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만 잘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물건이라는 뭘까? 요걸 한번 볼게요. 제가 말하는 좋은 물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시세보다 싼 물건, 두 번째는 상태가 좋은 물건, 세 번째 희소성 있는 물건. 요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시세보다 싼 물건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한 9억짜리 물건인데 야, 8억에 나왔다, 이게 시세보다 싼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제가 얘기했던 시세보다 싼 물건은 이런 거예요. 이 아파트의 시세가 1000에 50이에요. 근데 어떤 물건 하나가 1000에 45에 나왔어요. 이게 시세보다 싼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메리트가 있다,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상태가 좋은 물건이라면은 이 집은 화장실이 올수리 돼 있습니다, 아니면은 뷰가 좋습니다, 앞에 뭐 거침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이 돼 있어요, 집주인이 살았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상태가 좋은 물건입니다. 희소성 있는 물건은 사실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 거리에서 역세권에 있는 유일한 집, 혹은 뭐 3룸, 아니면은 이 건물 안에 유일하게 있는 전셋집, 이런 것들이 이제 희소성 있는 물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 중에서 하나의 기준만 충족을 하더라도 좋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확보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포커스로 둬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빨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광고를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빨리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매달 1000만 원 이상, 뭐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조금 다릅니다. 이거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9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물건을 광고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마케팅을 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사진을 찍으러 가고, 혹은 뭐 고객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고, 보여주고, 뭐 광고하고, 다른 매체, 블로그 하거나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다 해요. 그래서 매물을 확보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도 투자를 안 합니다. 대부분은 일주일에 1시간도 안 해요. 집 주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일을 잘하는, 성공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5대5.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물건과 고객 확보, 요거를 시간을 5대5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물건 쪽에 훨씬 많은 치중을 두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집중해서 좋은 물건을 확보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계속 확보를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좋은 물건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를 안 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밖에 투자를 안 하는데 나는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 물건이 나한테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건들의 대부분이요, 급매랑 급급매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혹은 시세보다 좀 싼 전세. 집주인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전세금을 자기가 내주고 좀 더 싸게 하는 거나, 혹은 월세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데 이런 물건들을 누가 차지하겠느냐는 거죠. 누가 먼저 받느냐에 따라서 누가 계약을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물건을 확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오래 일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비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비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꾸준히 매물을 확보를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매물 확보하는 9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영상을 남겨놨으니까 이쪽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영상 찍을 때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이버 업체 등록, 114 업체 등록, 그다음에 프로필 사진 노출, 우편 발송, 매물 사이트, 공동중개망, 인터넷 광고, 인터넷 카페 광고, 그리고 블로그, 그다음에 현수막이랑 배너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있는데 이 9가지 방법 중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한 거는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한 번만 등록을 해놓거나 아니면 연락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매물이 확보되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게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거를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 요건데 DM 발송인데요. 이게 뭐 우편이기도 하고 혹은 문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요 방법들을요,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걸 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자기들이 DM을 발송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걸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문자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우편으로 만들어서 꾸준히 우편을 계속 보내는 이 행동입니다. 하루에 20개에서 50개 정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년 된 아파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한 1000세대 정도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앞에 부동산이 5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1, 2, 3, 4, 5. 내가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1년차 뿅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최소 20년 이상 된 베테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물이 많고 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병아리 중개사가 앞에 있던 행동들을 꾸준히 했을 때 이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매물을 모두 확보하는 시간은 이겁니다. 2년. 2년이면 이 아파트에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매물은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보할 수 없는 물건은요, 여기 특수관계인, 이 사람이랑 삼촌관계다, 아니면 이 사람이랑 정말 특수한 관계, 이 사람이 집을 꼭 사줬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오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집 사준 사람들이랑 대면대면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요, 계속 내 물건을 빨리 임대 놔줄 사람, 내 물건을 빨리 팔아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이 5개 중에 누구랑 계약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DM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분명히 매물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1%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 꾸준히 한다라 그러면 절대 나는 매물을 확보 못 하겠죠. 근데 안 하니까 내가 2년 안에 이걸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무조건 확보를 합니다. 제가 시장 경쟁이 별로 치열하지 않다, 중개업은 정말 치열하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사실 숫자로 보면 당연히 치열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거든요. 이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나는 계약을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전에는 분명히 A 부동산이 10건을 거래했고 B 부동산이 10개를 거래했고 C 부동산이 10건을 거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A가 8건에서 10건을 하고 있고 B는 2건, C는 1건이에요. 그러니까 B랑 C가 봤을 때는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급감했거든요. 물이 빠지면은 누가 진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이 차 있을 때는 다 똑같이 거래를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도 돈을 잘 버요. 시장에 1억 원 이상 버는 중개사가 50%에서 70% 이상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다 돈을 잘 벌어요. 다 돈을 잘 벌었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진짜인 사람들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도 거래가 안 되는데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나머지 거래가 전부 다. 그러니까 B 부동산과 C 부동산이 봤을 때는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야, 부동산 창업하면은 돈 벌기 진짜 어렵구나, 안 되겠구나,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우리 사장님을 봤는데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많이 벌었었는데 진짜 어려워서 그만두게 됐으니까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A가 바라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 격언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잃지 마라. 투자 제1 원칙이 잃지 마라예요. 근데 투자 2원칙이 1원칙을 잊지 마라. 절대 잃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가 나거나 아니면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요. 사업의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게 영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날 수 있죠. 처음엔 마이너스 날 수 있습니다.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반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계속 시장이 망했다,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내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90%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한 80% 이상이고요.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둔 사람이 90%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DM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DM 문구 좀 저한테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시장 상황마다 DM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보냈던 DM과 다음 주에 보낼 DM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1호에 보낸 DM과 102호에 보낸 DM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시장 속에서 반드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중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라도 우리가 진짜가 되면 돼요. 뭐 이때까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죠. 지금부터 잘 되시면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겁니다.